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과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핵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려대 의대 소속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빅5 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옌스 나토 사무총장과 개최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이른바 IP4 국가 정상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회동이 끝날 무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리에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IP4 정상들은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옌스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한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핵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핵 기반 동맹이 문서로 완성된 겁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겁니다. 실제 핵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평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공격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를 위해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작동합니다.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에도 참석해
한국 정상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탁기금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보다 안보의 지평을 넓힌 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더욱 공고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안보 협력의 지평을 나토까지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돼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IP4 정상회동, 나토 퍼블릭 포럼 참석과 10개국 이상 정상과의 양자회담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옌스 나토 사무총장과 개최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발언권을 얻으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IP4 정상회동에서도 러북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맞선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4개국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P4 정상회동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P4 정상회동 말미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2박 5일이라는 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됐죠. 이런 일정 속에도 별도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의제, 성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 밀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 셈입니다. 한일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 양국 정상 간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핵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영을 골자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 큰 성과로도 꼽힙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 NCG가 만들어진 지 약 1년 만인데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통상 다자회의는 이 연쇄 양자회담의 기회로도 활용이 되죠.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영국과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 등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달 초에 취임한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협력과 FTA 개선 협상, 원전 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요나스 가르 스텔의 노르웨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준 고마운 나라이자 우방국이라며 올해 한 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노르웨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해상풍력, 핵심광물, 방산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만원을 넘겼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상승률로 보면 역대 가장 낮았던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작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올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는 1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걸었습니다.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격차를 좁혀갔지만 4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요구한 격차는 900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만원에서 1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 구간에서 노동계는 1120원을, 경영계는 1030원이란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최종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14대 9로 경영계안이 채택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안에, 5명은 경영계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회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는 14일은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성공적인 정착과 화합을 위해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에 안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김민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하나원 3기 수료생인 박영남 씨는 초기 정착 때만 해도 남북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지원 시설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발로 다 떼가지고 직장 이렇게 구하고 그랬죠. 담당 형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고생했죠. 세 딸과 함께 중국을 거쳐 탈북한 지 5년 만에 국내로 들어온 마선희 씨는 컴퓨터 교육 등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야 된다고 그 말씀이 와닿았고 2003년 남한에 뿌리를 내린 김성남 씨. 하나원 시절 만난 자원봉사자와의 인연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고 이제 1,600여 명의 탈북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장이 됐습니다. 김 씨는 힘들게 한국에 온 후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다음에 뭐 다단계요, 뭐 이런 데 막 끌려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운데 어느 날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 옷 사 입고 왜? 지인이 권유를. 상담할 때마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김 씨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층의 탈북민의 경우 문화누리 카드를 받아도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횟수와 한도를 정해 외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어느 음식점 같은 데서라도 식사할 수 있게끔 그거 조금 열어주면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온둔하지 않게 밖으로 자꾸 세상 밖으로 꼬집어내는 거예요. 꽁꽁 언 아스팔트 밑을 뚫고 꽃이 나오듯 북한 이탈 주민을 경계에 둔 소리보단 이웃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숨 걸고 몇 개국을 거쳐서 막 오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건강한 토양과 건강한 탈북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만지고 해서. 북한 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일로 정한 정부. 통일부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일을 계기로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과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고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합 문화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열어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격려하고 남북 주민 화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대한민국 무기체계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선 특히 국산 유도무기 비궁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성능 평가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와이에서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비궁. 육해공 모두에서 쓸 수 있는데 가격은 경쟁 제품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추적거리는 최대 8km,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에서도 뛰어난 유도 성능을 발휘합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적용해 로켓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림팩 기간인 현지 시간 12일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궁의 마지막 성능 평가인 실사격이 실시됩니다. 우리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에 실린 비궁은 미측의 무인 수상정에 탑재돼 발사됩니다. 실사격을 앞두고 현지 시간 11일에는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FCT는 미국이 해외에 우수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유도 무기 체계가 미군에서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비궁은 우리 군은 물론 중동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만큼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연내에 미국과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림팩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과시한 가운데 림팩에 참가한 120여 명의 해병대 장병들도 본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비롯해 미국과 페루 등 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 해병대 기지에서 분대 단위 기동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병대원의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적진을 향해 나아가던 해병대 장병들이 K2C1 소총으로 좌우로 움직이거나 갑자기 등장하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가상의 적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을 통해 합동성과 실전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환태평양 훈련을 통해서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로 형성된 연합 부대들과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연일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칠레 등 12개국 지상군 전력과 함께 원정 강습단 예하 상륙군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 기간 수색 정찰 훈련과 고무보트 기동 훈련, 상륙 돌격 장갑차 카부 기동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제작된 잠수함인 장보고3가 기존보다 적의 공격에 대한 탐지와 표적 처리 능력이 한층 높아지도록 성능 개선 작업이 추진되었는데요.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이번 함이 기공식에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국내 독자 설계 건조 기술로 탄생한 군함 장보고3. 2021년 취역한 장보고3 배치 1에 이어 배치 2 2번 함이 선박 건조를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배치 2는 총 3척으로 이뤄지는데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번 함 건조에 이어 이번에 2번 함까지 순조롭게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치는 같은 종류의 잠수함에 군사 전략상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술 진보로 성능이 개선된 경우 이전 함대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배치 2는 기존보다 함 중량과 크기가 확대돼 약 3,600톤급에 달하고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표적 처리하는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돼 적의 탐지에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근거리 접근이 가능해지고 함대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실을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설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적에 대한 타격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함대 운용에는 리튬 전지를 활용해 물속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리튬 전지 체계를 비롯해 이번 함대 건조에 필요한 70개 장비는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우리 함대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어 정비 지원, 맞춤형 제작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형성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방사청은 이번 함 건조를 2026년까지 완료하고 시범 운전을 거쳐 2028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고려대 의대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른바 빅5 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 의대 소속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휴진 대상은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입니다. 현재 교수들이 집단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에 나선 병원은 고려대 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곳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휴진을 선언한 병원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급여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기한도 임박했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빅5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이제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1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조사 결과 전체 전공의 출근율은 8%에 그쳤습니다. 복귀하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돌봄을 위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달에 출범했죠.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혁신위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장을 이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우울에 빠지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자살 생각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혁신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신건강정책의 새로운 게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이 미래를 본 투자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책은 투자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 건강 분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투자해야 5년 뒤에 10년 뒤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박이나 마약, 게임 등 각종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예방부터 조기 개입, 치료까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 마음 건강을 돌본다면 사회 전반에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마약 문제, 또 도박의 문제, 게임의 문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점점점 마약이나 도박에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함께 건강해지고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데 일조를 합니다. 혁신위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국민 100만 명에게 2027년까지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응급 정신질환 대응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 건강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좀 더 쉽게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을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고 또 사회에 복귀하고 주거라든가 고용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도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치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이 있죠.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 신 위원장은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손을 내밀면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넘어지고 좌절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결코 서둘고 싶진 않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은 지금 투자한다고 바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첫 벽돌을 쌓는 그런 심정으로 천천히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각자 우리 국민들이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고 정신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주변도 잘 살필 수 있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가는 출발을 우리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하면 좋지 않을까. 혁신위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기획 전문의와 의료 재활 전문의, 캠페인 전문의 등 산하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정신건강 분야 다양한 난제를 풀어갑니다. 오는 2027년까지 혁신위 활동을 이끌 신영철 위원장의 더 많은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걱정인데요. 고용부와 국토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서 장마철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사업 현장. 흐린 날씨 속 습한 무더위 속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마철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안전조치 강화에도 분주한 상황.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이면 근로자들의 탈진은 물론 시설물 침수나 이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을 찾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와 같은 배수 조치 현황을 비롯해 시설물 붕괴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에 대응한 근로자 대피와 작업 중지 체계를 살폈습니다. 또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온열 질환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장마 기간 콘크리트 타설로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우시에는 타설을 가급적 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부터 전력 민간 공사까지 파악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투자도 늘리고 또 참여한 근로자들이 몸에 그런 것들이 안전 준칙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2천여 곳의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해 방지 대책 마련 여부와 레미콘 품질 확보도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올해 햇사과가 어제 처음 출하됐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금사과로 불릴 정도였던 사과값이 올해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탐스러운 햇사과 출하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추석 사과로 불리는 홍로. 다음 달 하순이면 빨갛게 물들 예정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해 금사과로 불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봄철에 냉해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생육 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의 그 작황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것이 그 전반적인 평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햇사과의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에 붉은빛이 감도는 썸머킹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품종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수확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다음에는 뭐 스가루, 홍로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품종들이 나옵니다. 공급량도 굉장히 아주 적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가격도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썸머킹 첫 출하를 앞두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과가 투입되면 당도와 중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요. 이 트레이컵에 달린 칩을 통해 등급별로 나눠져 출하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햇사과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썸머킹처럼 출하 시기를 고르게 하는 품종 다양화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농가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등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인 모레 전북과 경북 남부에까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는 50에서 100,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에는 30에서 80, 남해안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는 모레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오늘 낮보다 기온이 4도가량 올라 33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 한때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인천 31도, 서울과 춘천 33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울진 19도, 속초 22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2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전남, 경남도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대구 31도입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라, 경상, 제주에 비가 그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내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집중호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장맛비는 다음 주에 다시 거세진다고 하니까요. 혹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